여러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임대차 계약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자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집기 비품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요. 물론 법인이야 등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절차도 있어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은 쉬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부터 막혀서 난 사업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홈택스 화면을 보면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 보시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사업자 등록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홈택스 메인 화면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두 번째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금 관련 신청 신고 탭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고, 웬만한 경우에는 이 밑에 거는 볼 일이 없으시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에 오게 되면 먼저 신청 전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유형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지금 신청을 할 신청서를 말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이미 임차한 경우에 그때 제출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집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서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허가증 사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업종을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허가증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명세서는 여기 있는 업종들에 한해서 필요한 거고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아예 일반적인 사항들을 가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동사업이나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한 업종은 배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허가 서류 조회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업종은 허가증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업종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에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도소매 업종은 해당 업종이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할 업종을 미리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인허가 서류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무대리인 정보인데요. 지금은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기본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성명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입력하셔야 되니까 저는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특성 선택 사항인데요. 먼저 공동사업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배제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직접 개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타인 소유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무시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고 넘어오시면 제일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상호명은 정하신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되고, 개업 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날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업 일자의 경우에는 개업을 한 날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2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하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자금이나 타인 자금, 종업원 수를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워놓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본 주소의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저희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시면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시려면 여기 있는 임대차 입력 및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고, 임대차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계약 내용과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별표 쳐져 있는 내용만 입력하면 되고, 다른 내용들은 비워놓으셔도 무방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꼭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다가 사업자를 낼 때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 없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집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라도 좀 작성을 하셔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등록하기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칸인데, 업종을 선택하실 때는 업종 키워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업을 한다 그러면 세무사를 치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업종을 선택하고 나서 내 업종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또 인허가 허가증을 미리 받아놨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허가 업종인데도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 추가 설명 칸에는 추가 설명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택사항에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열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인허가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소매 업종이다 그러면은 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이 사업자 유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기, 2기를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와 좀 더 다르게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면서 세액도 조금 낮은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품을 공급할 때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간이사업자가 세부담은 가장 낮기는 할 텐데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매입 항목이 많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일반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더 낮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셔서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거고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고, 그리고 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무사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해야겠네요. 말씀드렸듯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항목이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라는 칸을 가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스캔해 두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 주셨다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확인하였습니다를 클릭하고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한번 쭉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사업자 등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한 2-3일 내로 사업자 등록은 완료되게 되고요. 만약에 담당 조사관이 파악을 한 결과 조금 더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완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세무사한테 그냥 맡겨주시면은 사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신청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업종을 할 예정이시라면 그냥 영상 보시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제가 함께 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사항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